지난 3월부터 저희 인생책방이 매주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월요일 출근길이 그렇게 힘들죠. 일요일 밤만 되면 월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달콤한 주말은 지났지만 월요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인생책방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 책책 책비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아는 책 책방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어요. 네. 그래요? 이른바 제 맘대로 특집입니다. 오. 네, 그래서 기대됩니다. 좀 그 탑3가 이제 테마인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탑3는요. 네. 첫 문장이 유명한 첫 문장? 그 첫 문장만으로도 독자를 사로잡은 소설 탑3. 요걸 좀 얘기할 텐데요. 혹시 두 분은 딱 첫 문장 하면 생각나는 그런 첫 문장, 소설에서 그런 거 혹시 있어요? 떠오른다. 오, 막 떠오른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쉬워. 이상의 날개. 기억나요. 한국 소설 중에서는 그만큼 뭔가 첫 번째 문장이 강렬한 게 별로 없었어요. 네. 혹시 이지 아나운서는 생각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문학에서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 콜미 이슈메이. 오. 이게 대부분 상위권에 나오지 않나요? 네네. 소설 모비딕의 첫 문장이죠. 맞습니다. 저는 생각나는 거는 그 혹시 조세희 작가님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오, 네. 네. 그죠? 네네네.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네. 그거 어디서 봤는데? 아버지의 해방일지에서 저희가 아, 다뤘던 오, 맞아, 책이었는데 맞아. 네. 정말 강렬하게 왔던 첫 문장들이 네. 생각이 네. 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바꾸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나요? 이게 탑3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라서 그러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들을 좀 일반적으로 모아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탑3다라는 거라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 마음속에 탑3가 있으면 그걸로 간직하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탑3는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오만과 편견 제목이요. 되게 멋있잖아요. 네. 오만과 편견.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되게 오만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내 편견이었어. 알고 보니 괜찮네? 사귀어야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만과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네. 되게 쉽네요. 네, 쉬워요. 네.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너무 유명한데 네. 상당히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에게 아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게 왜 첫 문장이 유명할 이게 건가요? 왜 유명한 그러게요. 생각이 드네요. 이걸 알기 위해선 영국의 한정상 상속제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가령 윗대에서 100억 원이 있었어요. 네. 재산이. 근데 그 자식이 5명이야. 그 이거를 나눠주면 20억씩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또 아들이 자식이 5명이다. 그럼 또 나눠주면 4억, 5억 줄고. 그냥 이제 없네. 점점 몇 많네요. 대로 가면은 이 가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네. 한 명한테 다 주는. 특히 딸은 아무것도 안 줘요, 보통은. 너무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너무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그런 돈 많은 그 직위를 받은 그런 사람을 잡지 못하면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그 돈 한 푼 없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성들은 홍기가 차면은 이른바 그 사교계 데뷔를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남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영국 제가 드라마- 드라마에 봤어. 맞아요. 드라마나 네.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한 문장으로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아하. 지금 여기 이 주인공들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뽑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아는 척 포인트 두 번째,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설국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밤에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이겁니다. 어떻게 밤에 밑바닥이 하얘졌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지 아니 정말 딱 세 문장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막 뭔가 하얀 설원이 펼쳐지면서 네. 뭔가 환상의 세계로 막 들어가는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내리는 순간 하늘이고 바닥이고 전부 다 하얀 그게 와. 딱 떠오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일본어로 읽으면 뭐 탁탁탁 그 운율이 맞아요. 그래서 하이쿠라는 거 아시죠? 일본의 특유의 네. 짧은 시인데 되게 그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노벨 문학상을 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소개가 되는데 그 영미권에 네. 되게 곤란한 문장이에요. 곤란. 왜냐면 영미권은요 무조건 주어가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쵸, 나와야죠. 예, 예. 아하. 근데 이거는 주어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어 없이 읽어야지 우리 모두가 이 열차를 타고 설국에 도달한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읽는 사람 누구나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눈으로 덮인 눈의 왕국, 겨울왕국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첫 문장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니까 진짜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세 번째도 빨리 소개 좀 해줘요. 세 번째도 네. 이거는 제가 거의 확신하는데 네. 이 소설의 제목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하지만 읽으신 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요? 네, 뭐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첫 번째 문장도 정말 유명한 건데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오. 아니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게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다른 방식으로 불행하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유명하고 이거를 그 총균세에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이 안나 까레리나 법칙을 얘기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모두 비슷하게 성공을 했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이유는 가지각색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오서방을 좋아하는 이유는 달랑 한국에 있는 건 맞으시죠? 설마요. 하지만 오서방이 나를 화나게 하는 이유는 무지 많다. 정확합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아주 정확해요. 네. 농담이에요. 아, 네. 어우, 독자를 사로잡은 소설의 첫 문장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어떤 소설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맞아요. 책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도요, 나만의 소설이 있다면 그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아는 척 책방이었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대한민국 문학계에 있어서 국내 최초라는 아주 의미 있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1980년대 소설이죠. 인간 시장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신 우리 김홍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까지 글을 쓸 것 같습니다. 만년필을 손에 들고 죽고 싶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생 책방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국회의원으로 또 계셨으니까 자주 출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오랜만에 오신 거죠? 예, 한참 만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오면서 느낀 거는 쟤들이 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예, 예. 좋아졌나요? 좋아진 거죠. 어때 다시 들어오실 생각이? 그건 없고요. 근데 대한민국이 어딜 가나 네. 10년, 20년 전 비해서 네. 어디 가나 전부 좋아졌어요. 맞아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많이 TV에서도 뵙고 했는데 네. 여전히 뭔가 이렇게 딱 안정돼 보이시고 맞아요. 저는 작가님의 음성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전히 정말 집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작년 10월이었죠. 오랜만에 신간 소설을 발표를 예, 예.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어요. 소설은 6년 만에 네. 그 죽어나간 시간을 위한 애도인데 네. 제가 젊은 시절에 꼭 쓰고 싶었던 이야기를 세월 지날 동안 묵혀뒀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좌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묵혀뒀다가 쓰기 시작한 것이죠. 지나고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그 세월호를 비롯해서 애도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애도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절을 하는데 1시간씩 기다려도 안 될 정도로 긴데도 사람들이 그 추위에도 그 햇빛이 쨍쨍 찌는데도 기다려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애도할 수 있는 민족은 아름다운 민족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일부러 애도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네. 아니 정말 뭐 요즘 세상이 팍팍해졌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작가님께서 고향이 논산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논산에 선생님의 이름을 딴 문학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 생존 작가 문학관으로서는 네. 살아있는 작가의 네. 문학관으로서는 세계적이에요. 근데 그 고향 후배가 네.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이름도 걸지 않고 네. 그 말하자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무주상 보시죠. 문학관만 진 게 아니고 지필관, 제 숙소,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글 쓰는 방, 네. 그다음에 책을 두는 서고 네.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빨간 점 동그라미하고 네. 까만 점 동그라미 2개를 제가 만들었어요. 네. 검정 건 검은 잉크, 잉크. 그다음 빨간 건 제 피 한 방울. 와. 이게 피 한 방울과 그 잉크를 잉크. 섞어서 글을 쓴다. 작품이 다 이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야, 로고조차도 너무나 멋집니다. 정말. 언제 논산 가게 되면 한번 꼭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작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인생책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법륜 스님이 쓰신 지금 이대로 좋다. 어떤 책인지 만나볼까요? 증문즉설로 삶의 지혜를 설파하는 법륜 스님. 지금 이대로 좋다는 SNS로 전해졌던 법륜 스님의 희망 편지 컨텐츠를 정리한 에세이집인데요. 현실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 책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도 괜찮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홍신 작가님께서 꼽아주신 인생책 바로 법륜 스님의 지금 이대로 좋다인데요. 저도 법륜 스님의 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법륜 스님과 인연이 꽤 깊으시죠? 예, 참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돼서 저는 본래 카톨릭인데 네. 법륜 스님을 만나서 같이 이제 지난 12월에도 필리핀 민다나오 장애인들, 원주민들 학교를 져주는데 네. 지금 100몇 개를 져주셨거든요. 거기 이제 행사, 그러니까 봉사 활동하러 네. 일주일간 다녀왔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함께 움직이면서 이렇게 쭉 듣고 보면은 이렇게 매 순간순간 어떤 현상에 관해서 놀랍게도 그 선현들의 가르침 같은 게 그 말과 행동 속에 숨어 있어요. 이번에 책을 고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읽어봤더니요. 네. 옛날에 제가 책을 받아서 읽은 거하고 또 다르더만요. 느낌이. 그러니까 책은 한 번 읽는 것보다 두세 번 네. 번갈아 읽는 게 참 좋다 하는 네. 공부를 또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지금 이대로 좋다라는 제목만으로도 마음을 사로잡고 뭔가 위로가 되는 오늘의 인생책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책은 읽어보니까 이제 후루룩 한 번에 읽는 맞아요. 책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딱 펼쳐서 오늘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지 이런 게 참 저는 좋더라고요. 운세처럼 오늘의 운세 어떨까 하고 딱 이렇게 펼쳐보는 맞아, 것도 오늘의 가르침. 오늘은 무슨 얘기일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가님 그렇게 보셨어요? 저는 약간 무의자연, 뭘 그렇게 X여서 뭘 하려고 그래. 그냥 가만히 놔둬.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다른 점이 그러시다가 가끔 실천해라, 행동해라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2002년도 네. 그 5월 8일 날 담배를 37년 반을 피던 담배를 딱 끊었어요. 오,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말랬는데요. 근데 법륜 스님께서 네. 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쥐는 쥐약인 걸 먹고 죽는데 네. 사람은 쥐약인 걸 알고도 먹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경의 깨달음의 장에 가서 네. 그 수행을 하면서 끊어보자 이렇게 딱 끊었어요. 법륜 스님의 지금 이대로 좋다 인생책으로 골라주셨는데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홍신 작가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첫 번째 키워드는 희망 편지입니다. 네, 이 표지를 보면요,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은 당신에게 전하는 법륜 스님의 희망 편지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희망 뭘까요? 그 희망은요, 희망으로 가려면은 고난, 고통, 아픔, 좌절, 슬픔 이런 것들을
뚫고 일어나야만 희망으로 가는 것이지 네. 거기에 좌절하면은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 맹자 이런 그 선현들도 군자와 소인을 구분할 때 딱 분기점이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은 그 군자고 네. 거기에 빠져서 좌절한 사람은 소인배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희망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슬쩍 바꾸면 그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요즘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참 슬픈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뭐 제가 가장 너무 슬프다고 생각했던 줄임말이 이생망이에요. 아.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희망이 없는 세대, 참 불행하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 원인을 한번 따져보면 절대적인 불행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면서 오는 불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제 올해가 김홍식 문학관 그 5주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5주년에 온 분들 그냥 식사만 대접할 수가 없어서 네. 지금 수필집을 쓰다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말하자면 비교법이에요. 나한테 유익하게 비교를 하는 게 희망이거든요. 근데 돈 많이 있는 사람, 네. 키가 크고 인물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면은 내가 열등감을 느끼거든요. 자꾸 이제 좌절감이 쌓이는데 우리가 몇십 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너무 잘 사는 너무 잘 나라거든요. 살죠. 세계 이렇게 그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고픔은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했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읽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옆집 뭐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게 배교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렇죠. 예, 예. 네. 네. 맞아요. 자, 비교를 내려놓고 지금 이대로 좋다라는 어떤 자족한 마음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공감이 되는 희망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꼽기는 정말 쉽지가 않지만 네. 우리 작가님 마음을 두드렸던 좀 의미 있는 문장들이 있을까요? 예, 전체가 다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를 골랐는데 네. 나 먼저 행복하게예요, 제목이. 인생을 살 때 첫 번째 기준은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면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칭찬을 받든지 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대대로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억울해져요. 남편이나 자식에게 정성 들여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중에 그 공덕을 몰라주면 섭섭하고 괘씸해서 서로 왼수가 됩니다. 우선 자기가 행복해야 합니다. 남을 즐겁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즐거워야 해요. 이걸 놓치면 결국 처음 원하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진리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입니다. 네. 예, 예. 멋진 말이네요. 나 먼저 행복하자. 그렇죠. 그 행복은 전염되는 걸 테니까요. 어떠세요? 두 분은 좀 기억에 남는 문장들 있을까요? 저는 문장이라기보다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글이잖아요. 네. 어떤 분이 지금 인간관계가 좀 오래가지 못해서 늙어서 혼자일까 걱정이다. 뭐 이렇게 한 것에 답을 다셨는데 네. 늙어서 외로울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간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촌철살인이면서도 재밌잖아요. 내가 35년 동안 남편 밥을 이렇게 차려 먹였는데 내가 네. 아프니까 거들떠도 안 본다. 맞아, 그 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그 뭐 부분들. 개를 봐라. 15년 동안 해봤자 네가 아픈데 개가 너한테 밥 차려주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촌철살인이면서 되게 재밌게 와닿아가지고 네. 전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도요. 누군가 나한테 감정 상하는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그 감정의 쓰레기를 만나는 것이다. 네. 그 쓰레기 담고 살지 마라. 버려야 된다. 네. 이런 문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하나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는 그 남을 고치려는 마음이라는 글이 좀 와닿았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매사 부딪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는 자기 습관대로 살아갈 뿐 나를 괴롭히고 화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식대로 받아들여서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이게 참 관계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나 그렇죠. 우리 오서방한테 늘 이렇게 불화가 치밀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냥 내려놓으려고 해요. 나를 그만 괴롭히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돼요. 그래. 며칠 지나면 또 돌아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작가님? 그래서 그게 인간의 모습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꾸 이런 책이든지 네. 명상, 수련, 기도 이런 것들을 해서 네. 자기를 닦아나가면은 점점 되는데 그 되는 속도가 느려요. 당연히 느린 게 또 인간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기를 비하해도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다들? 네, 그런가 보다. 자, 우리 김홍신 작가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김홍신의 My Way입니다. 자, 1976년도에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50년 가까이 글을 써오신 건데, 그리고 어떤 인터뷰지 보니까, 나중에 그 만년필을 들고 이 세상 떠나는 게 소원이다. 그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제 애들한테도요, 제가 네. 당부한 것이 뭐냐면은 제 머리맡에 네. 원고지와 제 손에 만년필을 쥐어주고 죽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는 분들에게는 일체 조의금 받지 말고 평소 입던 편한 옷을 입고 오고 그 다음에 경쾌한 음악을 틀어달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독자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은 작가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답할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답하는 방법은 그렇게라도 네. 보답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삶을 보여주시는 네.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보면은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이게 그 악기를 못 다룬다든지 이 컴퓨터를 못 한다든지 네. 이런 건 좀 못해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께서 네. 그걸 못하니까 저보고 상상력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와 같다. 탁 채틀어서 넣어야 되는데 언제 이걸 쓰느냐. 근데 쓰는 동안 단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인호 선배하고 저를 앉혀놓고 꼭 배워라. 네. 그래서 둘이 예 하고 나오자마자 네. 대문 밖에서 둘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손으로 쓴다. 어기기 없기. 네. 그 인호 형은 손으로 쓰다 돌아가셨고 저도 아직도 손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작가님이 꿈이셨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오. 근데 이제 제가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제가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성당 유치원인데 프랑스 신부님이 만화 댕댕 같은 만화를 그 말풍선을 우리말로 바꿔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만화를 보면 공부 안 하는 나쁜 짓으로 알았어요. 그 시절에. 네. 그게 불쏘시개를 하고 옛날에. 저는 만화책을 사드리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전쟁을 네.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후반에 가니까 동화, 이게 중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나도 책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돼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네, 작가님 뵈면요, 이렇게 체구가 막 크진 않으시지만 네. 단단한 내면의 힘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눈빛도 굉장히 진지하시고. 근데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약간 강단 있는 소년이었나요? 그게 제가 외아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이야 오기야 뭐 바람 불면 날아갈까 이렇게 한 그게 참 싫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네. 옛날 그 놀이가 없으니까 네. 그런 거를 하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이른바 어린 왕초 노릇을 하려면은 네. 지금 이건 하면 절대 안 돼요. 네네. 이 철로를 둘이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둘이 배우고 누워요. 그럼 밤에 그러면 철로 그 기차가 막 오면은 이 귀다 대고 있으면은 이 달랑달랑 할 때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내려간 애가 지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이겨요. 그럼 기차가 지금 저기 오고 있거든요. 밤에. 아찔해요. 낮에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 왕초가 된 거예요. 약간의 담력 테스트 같은 담력 거. 테스트죠. 와. 제가 저런 캐릭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디서요? 저렇게 좀 무모하고 그 배짱 있고 네. 인간 시장.
장총찬. 오. 제 초등학교 때 최애소설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또 작가님 그 대표작 중에 김홍신의 대발해가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 진짜 취재도 엄청나기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동북공정 문제가 좀 더 심각해졌는데 그때 이미 예전 책 쓰실 당시에도 그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서 쓰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을 1986년 이렇게 수교하기 전에 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지방에서 지방 문화를 연구하는 분이 조선족인데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줬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중국이 우리 역사를 발해 고구려를 자기의 역사로 바꾸는 그 지금 저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믿어져요? 우리 할아버지를 지네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믿어지냐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수십 차례, 그 다음에 북한, 일본, 러시아 이걸 다니면서 자료 모으고 중국이요, 그 발해를 건국한 그 대주영 그 선현이 건국한 동모산이라는 산을 근처만 가도 공안이 쫓아와요. 근데 저는 돌아가셨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연변대학교 역사학부의 명예교수인데 전 세계에서 발해의 1인자예요. 그분이 저를 조교인 것처럼 해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사진 찍고 전체 취재를 다 하고 왔어요. 8년간 자료를 모으고 쓰는 데만 3년 걸려서 원고지로 12,000장을 썼죠. 그래서 그게 김홍신의 대발해 10권짜리입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 할 때인데 저보고 국회의원 10번 하고 장관하면 뭐 할 거냐.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찾아와야 되지 않느냐. 발해를 써라. 네. 그래서 제가 취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부하고 그 국립중앙도서관밖에 없는 책이 지금 제 집에 있어요. 그 책은 말하자면 우리 조선의 역사를 전체를 한 20몇 권짜리인데 맨 앞장에 김일성 직접 사인을 했어요. 그 사인인데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인이 있으면은 공항에서 이제 금지 품목이죠. 더군다나 그 책은 북한 책인데. 그래서 다 잘라서 없애고 한 장만 이렇게 칼로 오려서 접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 집에 있습니다. 오늘 가져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발해를 쓸 수 있었고 제 집에 지금 발해 유물이 한 40여 점 있어요. 그게 제가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는 워낙 영토가 넓기 때문에 그 지역 연해주 지역에 대통령 특사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지사를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감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지사보다 역할이 큰 사람이죠. 그분을 만나갖고 담판을 했어요. 그 러시아 극동대학 한국학대학이 있어요. 그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조상거니까 그래서 그걸 좀 달라. 그랬더니 뭐 그 극동대학 측에서 절대 못 주겠다. 우리의 이거는 국가적 그 보물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담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1년 뒤에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제가 따로 가져온 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제 집에 있는 거는 거기서 가져온 것들은 전부 그 극동대학 그 박물관 그 사인이 들어있어요. 그걸 앞에다 놓고 글을 쓴 것이죠. 언제 한번 작가님 집 놀러 가보시면 돼요. 예. 네. 왠지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돼요. 언제 쉬시려고 그렇게 안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쉴 수 있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권소문이라고 해서요. 권진영의 소소한 질문 시간입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작가님. 짜잔. 네, 이 네모에 들어갈 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내 작가 인생의 8알은 네모이다.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마감이다. 마감이다? 뭘 것 같으세요? 내 작가 인생의 8알은 인세이다. 밀리언셀러시거든요. 하나, 둘, 셋. 인간 시장이다. 인간 시장. 그렇죠. 네. 그렇죠.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80년대에 그 계엄사에 잡혀갔거든요. 도둑놈과 도둑님이라는 책을 냈는데 네. 도둑놈은 알겠는데 도둑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 잡혀가서 보니까 사복을 입었는데 양복을 입었는데 불룩해요. 네. 옆에가. 이렇게 움직일 때 보니까 전부 권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이름을 권총찬으로 지은 거예요. 원래 장총찬이 아니었어요? 장총찬이 아니에요. 장총찬이 아,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전부 검열을 했어요. 근데 검열에 이름이 걸린 거예요. 편집국장이 네. 이름 바꿔달라고 고심을 하는데 그 옛날 흑백 텔레비전이잖아요. 보니까 존 웨인이 그 등치가 좋잖아요. 네. 이게 큰 장총 2개를 들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장총찬이 된 거죠. 야, 소총찬 안 되길 너무 다행인데요. 장총이니까. 근데 이 인간 시장 때문에 좀 협박도 많이 받으셨어요? 협박받은 정도가요. 그 애엄마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엄마가 참아요. 그런데 네. 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네 애를 어떻게 하겠다. 요거는 못 참아요. 아, 그렇죠. 죽기 살기로 맞짱을 붙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자가 아니에요. 어머니예요. 아, 근데 너무 힘드셨겠어요. 예. 그 시절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아이들을 그 시골 어머니 집에 이제 그 아내가 데리고 가서 방학 동안에 네. 숨어 지냈는데 거기 있는 걸 알고 그 집 벽에다가 빨간 그 걸로 김홍신을 처단하라 뭐 그런 걸 갖다 붙여놓고 네. 이런 고생했고 집안에 저게 날라와요. 그 장작에다가 이렇게 솜해서 왜 불 붙인 거 있죠. 거기다 끝에 협박 편지 아이고야. 해서 이렇게 던져놔요. 그걸 겪으며. 근데 이제 제 어머니가 네. 너무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제발 좀 편안하게 살자. 너만 그러고 우리 식구는 다 지금 말도 못한다. 이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가 거짓말, 불의 이런 거 보면은 참지 말고 싸우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어머니 말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러더라고요. 탁 돌더니 야, 내가 쟤를 젖다우로 키웠으니 그냥 데리고 살아라. 아이고. 할 말은 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셨군요. 자, 두 번째 맞춰주세요. 정치 인생 8년 동안 국회에서 네모였다. 뭐였을까요? 인싸였다? 인싸 할 만하시죠? 네. 스타였다. 스타였다? 네. 뭘까요? 하나, 둘, 셋. 왕따였다? 진짜 왕따였어요? 예, 예. 아니, 왜요? 왕따가 뭐냐면 국회의원은 5월 30일 날 됩니다. 네. 그러면 5월은 31일까지 이틀이죠. 네. 이틀인데 한 달치 세배를 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이 안 된다. 이틀이면 이틀치만 달라. 안 된다. 아니, 더 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게 보통, 국민 세금이잖아요. 보통 가만히 있을 법도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20명 사인을 받아가지고 네. 15대 국회 제1호 법안이 국회의원 세비에 관한 개정법률안이에요. 네. 그래서 15대 때 법이 통과 안 됐어요. 원망 많이 들으셨을 것 예. 같아요. 16대도 통과가 안 되다가 네. 16대 1년 지난 뒤에 제가 낸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왕따가 되셨어요. 근데 정말 국회에서 왕따를 당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15, 16대 그 국회의원 8년 연속 의정평가 1위를 차지하실 만큼 국민들에겐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와, 역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비하인드 스토리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랑이 돼버렸습니다. 많이 자랑하셔야 됩니다. 네, 김홍신 작가님과 함께하는 책과 인생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게 그 선생님의 저서 중에 하나 에세이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랬느냐면 2월인가 3월 초에 아들이 어떤 여자를 들고 왔어요. 네. 그러더니 그 상견례를 해달래요. 장가 간다고요? 아, 네. 장가 간다고. 그래서 안 된다. 6월에 해라. 이유가 6월 말에. 네네. 그랬더니 6월 말은 장마철입니다. 그러고 6월 말은 장마철이에요. 그렇죠. 그렇네요. 미안해요, 지금도. 애들 결혼식 한 날이 네. 전부 비가 와요.
근데 그렇게 6월에 하자는 이유가 이유가 있죠? 뭐였느냐면 온 분들 어떻게 식사만 대접하냐. 지금부터 내가 수필집을 쓰겠다. 온 분들 다 나눠드리겠다. 어머나. 그랬더니 네. 그건 좋대요. 오. 그래서 6월 말에 토요일에 했는데 이제 이게 정말로 제가 아직도 가슴이 뜨거운 거는 네. 이걸 토요일 날 받아간 분이 일요일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그게 뭐냐면 버스에서 내리다가 문짝에 옷자락이 낀 채 어이구. 출발해가지고 오른손 여기 손가락이 없어요. 이렇게 몽당손이에요. 근데요. 네. 이게 피아노를 못 쳐요. 강의만 해요. 그분이 그 책을 읽고 네. 그 버스 기사를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대가 용서한 순간 그대는 천사가 된 거다. 이게 천사가 제 곁에 있으니 내가 행복하다. 그랬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그분의 인생 책이겠네요. 인생 사용 설명서. 그분은 그렇죠. 근데 제목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명을 해주시는 책 같은데 왜 그 블록 같은 것도 설명서 없으면 작품이 엉망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만 잘못 끼워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생 네.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 네,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온 우주 역사상 나는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명답을 찾아야 돼요. 인생의 명답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잘 놀다가. 놀다 가자. 진짜 안 놀게 생기신 분이 그 얘기 하시니까 근데 작가님 안 놀아요. 좀 다르게 놀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노는 거는요. 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때 돈 내고 노래 부르죠. 네. 그죠? 네. 근데 돈 내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잖아요. 네. 근데 돈 받고 와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은 즐거워요? 안 즐겁죠. 자, 그러면 오늘 가서 양치질 해보세요. 네. 양치질 3분 초침을 놓고 해보면요. 3분 무지하게 길어요. 맞아, 너무 길어. 근데 노래방은 즐기기 때문에 짧은 거고 양치질은 재미가 없으니까 3분이 긴 거죠. 그게 재밌게 살자는 뜻이죠. 자, 오늘 인생책으로 지금 이대로 좋다를 꼽아주셨는데 이 책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뭘까요? 그게 뭐냐면은 내 삶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내 삶은. 네. 오직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답게 살아야 돼요. 네. 주인은 남에게 굽실거리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 무릎을 꿇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위대하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존엄한 것처럼 남도 존엄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물 있잖아요. 네. 네. 물은 맛이 없어서 평생 마셔요. 맛있으면 지겹죠. 그렇죠. 네. 공기는 향기가 없어서 평생 마셔요. 그렇죠? 네. 그러나 내 인생은 물처럼 공기처럼 네. 살아야 돼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아멘! 제대로 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된 마이웨이를 걸을 때 희망이 생긴다. 그렇죠.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준영 씨, 김홍신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작가님 보면서 느낀 게 왜 옛말에 이제 마음만 넘어도 내가 살아온 게 얼굴에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너무 고우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도 진정성 있게 해주시니까 더 듣고 싶고. 네. 이런 진정한 스승님이 목소리를 날마다 크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에게. 네. 건강하세요. 열심히 네. 살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새로운 책들로 나올 텐데 개인적인 바람은 150권 그 이상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하게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두 페이지 본 다음에 내려놓고 생각을 하게 하고 맞아요. 되게 그 좋은 친구, 오래된 친구처럼 곁에 늘 두고 때때로 이렇게 꺼내보면 너무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작가님 마지막으로 인생 책방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인생 책방 시청자 여러분, 책을요 벽꽂이에 잔뜩 꽂아놓은 것만
바라봐도 아이가 창조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책 한 권을 읽으면 스승이 한 번 생겨요.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1년에 50명의 스승을 가진 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슴에 꼭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생책방 김홍신 작가님 모시고요. 삶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빛나는 글들, 깊이 있는 글들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신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야외로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책들, 그리고 국교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꿈꾸는 책들의 도시입니다. 상상의 대륙 차모니아, 작가가 되기를 꿈꾸는 공룡들이 사는 섬. 린트브룸 요새에는 미텐매츠라는 날개 달린 젊은 공룡 작가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대부 시인이자 먼 친척인 단첼로트의 유언을 듣고 완벽한 원고의 작가를 찾아 부후하임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책 사냥꾼들의 전쟁터이자 거대한 괴물들과 그림자 제왕이 사는 무시무시한 세계였던 부후하임의 지하세계. 미텐매츠는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꿈꾸는 책들의 도시, 부후하임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모험. 여러분도 미텐매츠와 함께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그런 책은 없는데요입니다. 얼핏 평화로워 보이는 서점. 하지만 알고 보면 상상 초월할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영국 런던의 작은 책방에서 일하는 저자 젠 캠벨은 유명 책의 제목과 저자 이름을 혼동하는 손님부터 다른 서점에서 산 책을 환불해달라는 손님, 올 한 해 날씨를 알려주는 책을 찾는 손님, 그리고 당초에 어떤 가게를 찾아온 건지 알 수 없는 손님까지 자신이 일했던 서점에서 만난 별난 손님들의 이야기를 책에 엮었는데요. 문학과 유머가 혼재된 작은 책방 속 하이퍼 리얼리즘.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서점에서 벌어지는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일화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사를 바꾼 50권의 책입니다. 인류 최초로 생명체를 다룬 과학사 동물 탐구를 쓴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돈나 화보집의 판매 부수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베스트셀러에 오른 스티븐 호킹의 과학서, 시간의 역사까지. 최근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 문명의 뚜렷한 자취를 남긴 50권의 책들을 둘러싼 풍성한 이야기들을 담았는데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역사를 움직인 책 이야기. 인류 역사를 장식한 책 속으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시대를 뒤흔든 문제적 썰을 밟아가는 책, 썰의 흑역사인데요. 책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인류를 현혹해온 썰을 조명하며 믿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인간 이성의 오류를 지적하고 미래는 우리에게 달렸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이타와 시어라는 두 개념으로 조선 후기 문학을 들여다본 책 이타와 시어인데요. 한문학자인 저자는 허생전을 비롯해 다양한 조선 후기 작품을 소개하며 옛 문학과 역사에서 찾은 우리 조상이 남긴 나눔의 지혜를 책을 통해 전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이상한 책들의 도서관인데요. 희귀서적 수집가인 저자는 살상을 저지르는 책, 유령이 쓴 책, 악마를 소환하는 책 등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저속하며 발칙한 음지의 책들을 소개하며 책의 의미와 책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사유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책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책들 만나봤습니다. 인류가 후손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책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저는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